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투자사 생활. 오늘 인터뷰 모신 분은 익숙하시죠? 네, 스탁 9330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이 어플을 만들어 주셨고 또 국내 최초의 독립 리서치를 만든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환입니다. 네, 최성환 대표님. 네, 네. 기러기 아빠. 네. 네, 요즘에 좀 외롭습니다.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네, 제가 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주식시장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의 5가지 키워드 지난번에 2개 네. 알아봤거든요. 네. 네, 뉴욕대 MBA, 네. 불꽃놀이. 네. 네, 이렇게 알아봤고 네. 남아있는 3개 키워드가 있었어요. 화장실, 발레 파킹, 군대. 아, 그랬어요. 네. 군대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뭐 군대 이야기만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예전에 네. 키워드를 써놔가지고 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아,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뭐 아무튼 네,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네. 보면은 군대에서 되게 개인적인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제 꿈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질 못했었는데 군대에서 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목표가 생겼죠. 아, 꿈이 없으셨군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네 그냥 뭐 놀고 뭐 그러는 데 좀 익숙해져 있다가요. 네. 군대 가서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운전병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병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뭐 운전 보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대대장 운전병을 하면서 대대장님 수행을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모셔다 드리고 차에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에서 뭐 궁금한 101가지 이야기 뭐 이런 책이었었는데 네. 거기에 주식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사고 팔고 뭐 어떻게 수익을 내고 뭐 계좌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쫙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되게 뭐 사람이 잘하면은 돈을 뭐 잘 벌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완전히 틀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뭐 보험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증권도 있을 거고 했는데 이제 증권회사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 책을 보고서 아, 이 은행 같은 데는 이제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증권회사는 반면에 이제 좀 그런 쪽에 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뭐 큰 수익도 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되게 그 증권 관련된 자격증들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오. 그리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한 2년 동안은 거의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가려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3, 4학년 때는 거의 뭐 증권 관련된 자격증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리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아직도 뭐 유리자산운용 하면은 인덱스 펀드가 그때 가장 핫했었고 그리고 또 스몰 뷰티라고 하는 그런 펀드가 되게 그 회사에서 그 밀고 있었던 주력 펀드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턴을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팀에 있었고 그때 그런 펀드를 운영하던 매니저 선배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들이 너가 이제 증권회사 관심 있으면 애널리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서류를 넣었는데 애널리스트로 뽑힌 데가 이제 유아증권이라고 하는 회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군대에 있었던 그 생활이 뭐 지금까지 저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진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한 그런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자격증도 따시고 바로 이제 취업 준비 들어가셔서 네. 취업까지 하게 되시면서 이제 스타 애널리스트의 길에 접어들게 되셨던 것 같아요. 스타까지는 아니고요. 뭐. 네. 아유, 스타시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의외다. 저는 막 엄청 오래 전부터 막 돈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시고 어릴 그래도 때부터 뭐 하나도 한 푼도 없을 때서부터 생각은 하긴 한 거죠. 어릴 때부터 네. 나는 반드시 돈이 많은 곳에 갈 거야. 네. 아니, 이런 걸 대학교- 하셨을 네. 것 같기도 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 전까지는 전혀 마음이 네. 좀 놓여요. 왜요? 아니, 저희 아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그때는 뭐 냅둬야 네.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신을 차리는 계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런 계기로 이제 군대, 불꽃놀이, 네. 또 MBA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고 그 앞에 네. 다음에 그거는 또 차차 하도록 하죠. 네. 예상이 좀 안 되는 키워드인데 네. 지금 차차 하는 걸로? 네, 네. 이거 뭐 네. 또 안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또 네. 만나야죠.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그 스탁 9330 어플 소개해 주셔서 네. 다들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네.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고. 또 저도 요즘 그거 활용하고 네. 있어요. 저희 원래 저희 회사의 보고서를 보려면 네. 한 달에 3만 원씩 이제 구독료를 내셔야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불특정 다수한테 주식 정보를 제공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업태를 갖춰야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유투업을 많이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양방향 소통이라든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금융 상품 런칭 같은 것들이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투자 자문업으로 업태를 변경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했었던 비즈니스가 어차피 뭐 무료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유튜업으로 발생됐었던 수익을 더 이상 이제 저희가 뭐 영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 앱은 지금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도 뭐 저희 보고서는 이렇게 무료 형태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가입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최근에 가장 이제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네. 파멸로 치닫는 코스닥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일주일 지난 후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어요. 8월 초에 이제 저희가 큰 폭락장을 또 겪었었잖아요. 그 직전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들을 써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회피 전략들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락장을 한두 번 피하는 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네. 한번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저랑 패밀리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제 영상 밑에다가 그 QR코드를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통해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랑 패밀리가 되신 분이 30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말 거의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네.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는 네. 아니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보고서를 쓰시는 애널리스트들의 네. 자료들이 이제 일부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권사와 협의를 통해서 뭐 리포트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받으려고 뭐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애널리스트 분들 다 이름이
네. 랭킹에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진짜 잘하는지 여기 오시면은 볼 네. 수가 있죠. 맞아요. 어떤 리포트가 요즘 장에 영향력이 크게 있는지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편리하게 랭킹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장 끝나고 주요한 뉴스가 뭔지, 네. 시간에 거래해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저는 요거를 요즘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너무 네.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급락 전에 파멸로 치닫는 코스닥이라는 파국으로. 네. 파국으로 치닫는 네. 코스닥이라는 리포트를 네. 써주셨어요. 네. 그 리포트를 써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코스닥이 지금 멸망각인가, 네. 왜인가에 대해서 네. 좀 알아볼게요. 뭐 왜라고 하면은 뭐 이 현상이 단기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서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오르는데 한국 시장은 못 가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좀 인구 추이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년에 뭐 3% 중반 정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달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인구 추이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약간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매월 발표하는 그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 네.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인구 추이는 국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까지 다 합친 그 거주자의 숫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숫자인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려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뭐 지금 한 60대 중반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네.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인구가 10만 명씩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질적으로 좋은 수급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급이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많이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뭐 연금들, 뭐 교직원 공제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들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런 인구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국민연금에서 최근에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뭐 15%에서 13%까지 줄이겠다 2026년까지 뭐 이런 발표들이 있으면서 시장에는 조금 그런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같이 퇴직연금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제 13%라고 하지만 미국은 3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되게 좋은 수급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로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인의 퇴직 자금이 또 미국으로 가니까.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계속 그렇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금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기반적으로 뭐 취약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최근에는 뭐 미국 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여러 투자처들로 발길을 좀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PER 수준으로 보면은 뭐 100배 이상, 뭐 100배 중반까지도 보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긴 하던데 기간별로. 네. 근데 이 PER이 100배가 넘는다고 하는 거는 또 PER 수치가 없는 것들은 계산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나고 이러는 회사들의 데이터들까지 다 추가가 된다고 하면 아,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고평가됐을 때 팔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이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고평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네. 가지 기반 여건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않으면 그거는 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고평가로 이렇게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좀 실패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고평가된 종목들을 그냥 더 뭐 비싸게 파는 쪽에만 매매가 이제 열중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호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상장 체계는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국내에는 이제 IPO 시장이 이제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공모가의 뭐 300%까지 그날 그 상한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고점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따따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시초가가 100% 올라도 뭐 100%가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뭐 투자 기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뭐 범위로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너무 상장 당시에 종목들이 고평가돼서 상장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평가된 업체가 상장이 되게 되면 또 그 날의 종가가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1,000억짜리 회사가 상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상한가를 계속 쳐가지고 뭐 3,000억에 이제 그날 종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3,000억이 주가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날에.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가 그대로 있는 거나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꼭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공모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 지수를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IPO의 뭐 첫날에 가격 결정하는 문제가 시장의 고평가를 조장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과거서부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상장을 많이 시켜줬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상장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오이뮨텍이라든지 뭐 소마젠 같은 이런 회사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 기업을 국내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 해외에서는 상장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고 여기서는 상장될 거다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 지금 뭐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개인 투자자들만 호구가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상장 체계들도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고 해서 네. 물적 분할을 많이 하는데, 이 물적 분할도 예전에 이제 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물적 분할하는 거를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제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최근에 그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한 지 2년인가 지나서 이제 상장하는 거는 또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바로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물적 분할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로 상장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쪼개기 상장이랑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이제 주가 지수를 고평가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국내 주가 지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주가 지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날씨 덥다고 하면 그래서 어제보다 몇 도 더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어제보다 주가가 좀 올랐구나, 떨어졌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지, 이게 3,000포인트라고 하면은 옛날에 2,000포인트 때보다 50%가 오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으니까요. 네,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네. 오른 수준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0% 오른다고 네. 하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유망한 기업들이 증시에 들어와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네, 그 밖에도 신규 상장의 어떤 상장 당일의 가격 제한 폭을 크게 늘리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위한 어떤 그 과열된 밸류에이션이 매겨지거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과열된 움직임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게 제어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과도한 네. 걸 누가 이렇게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한 종목의 네. 그 공모가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네, 지적을 맞습니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들이 없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 IPO 기업이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짜리가 공모가로 평가가 됐다고 하면요. 네. 주관사라고 하는 만약에 이게 JP모건이라고 치면 JP모건에서 이제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 A라는 기업을 1,000억으로 평가를 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네. 이게 갑자기 2,0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평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저평가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2,000억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네.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500억이 됐어요. 네. 근데 시장 상황은 그대로인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5,000억이 됐으면 내가 이게 고평가 상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시장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 JP모건이 추가로 어떤 기업들을 상장하고 할 때마다 SEC,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에서 얘네들을 상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너네 이거 왜 평가를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가치가 떨어졌는데 고평가 상장시켰냐라고 제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 같은 것들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무조건 이제 높게 가는 것만 너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요즘이나 되니까 이게 공모가가 너무 이제 고평가 상장이 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 파도? 파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이제서야 좀 불거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다 높게 상장만 네.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탕 하겠다는 거죠. 주식 상장으로.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거래소도 좋은 일이고 네. 고평가 상장돼가지고 시가총액이 일단 커지면 네. 일단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니까 거래소의 위상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거래소 입장에서도 땡큐고 뭐 주관사 입장에서도 그런 그 고평가 상장이 이제 높게 되게 되면 뭐 받는 돈들도 많이 늘어나고 거래 금액도 드러나고 하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되게 뭐 호구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내에도 분명히 이제 그런 공모가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런 이제 주가 상장 이후에, 주식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지켜보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2배 가고 3배 가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공모 시장에서 공모를 할 때 주식시장에 대비를 하게 되면서 그때 공모가를 최대한 좀 낮은 가격에 우리 공모주 네. 투자자분들이 잡아야 그때 이제 제대로 그래도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모주에 투자를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한국 투자자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야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기를 요구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그게 이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이런 시장으로 좀 뭐 자금을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들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거기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그냥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기업 밸류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시장, 그 갬블링 되는 시장으로 그냥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최근에 저는 그래서 그냥 코스닥이 좀 뭐 지수 자체가 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한 6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코스닥이 한번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100서부터 시작했는데 1000으로 다시 시작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좀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코스피랑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뭐 유령 지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네. 코스닥에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네. 좀 돌아서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계기는 시장이 뭘까요?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앞으로 어떤 트리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뭐 HTS 하나만 깔아도 예전에는 그 안에서 주식만 하게 됐었지만 지금 뭐 해외 주식 뭐 그리고 선물 옵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뭐 많으실 테고, 거기에다가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뭐 별도의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 뭐 조만간에 이제 그 가상화폐도 증권사 HTS에서 거래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멀리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얘기되는 그 금투세 논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뭐 아까 우리끼리 뭐 애국 투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네. 한국 시장에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세금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보다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이제는 똑같이 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뭐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뭐 그런 질문에 뭐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은 국장을 버리라는 시그널이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 포인트를 없애는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국장을 버리라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그 뭐 급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은 금투세 지금까지 도입을 안 했는데 국장이 올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지금도 어차피 주식시장 빠지고 있는데 이거 뭐 도입된다고 얼마나 빠지겠냐. 그러니까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IPO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를 하게 되면 이 금투세를 진짜로 도입하지 않는 효과를 제대로 이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던 네.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세인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본다면 금투세가 상당히 이제 뭐 도입을 안 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금투세가 또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 뭐 도입한다는 쪽에서는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해외 증시에 투자되는 금액이 국내 전체 이제 그 거래 금액에 대비했을 때 한 9.5% 이 정도 되거든요.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벌써. 네. 근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거는 정말로 반복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거래 금액이 뭐 9.5%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그쪽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과 뭐 2년 전만 해도 4% 언더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2년 만에 더블이 늘어났는데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뭐 금방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정말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제 주변에는 정말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많이 모아놨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제가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높은 가격에 이제 매각을 하고 해서 부를 이제 쌓아오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해외 쪽에 투자로 좀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하신 분들까지 이탈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탈의 규모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금투세를 얘기를 하세요? 금투세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자기들도 본인들도 기존에 해왔던 그런 투자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는 네, 국내 주식에서 불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네,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네. 투자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시장은 뭐 펀더멘탈이나 뭐 모멘텀이나 수급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뭐 투자를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옛날만큼 그런 어떤 오버슈팅이 나올 정도는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의 컨셉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매매로 많이 좀 바뀌게 된 추세라 기존에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우리나라 증시를 통해서 큰 부를 일구셨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기대를 꺾고 있고 투자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 결국에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다가 진짜 코스닥이 네. 멸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네. 이 분야 자체가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순들을 거치게 되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코스닥이 이제 1996년도에 이제 1000포인트로 다시 바뀌면서 재거래가 됐거든요. 아, 네, 96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잖아요. 뭐 30년 정도가 네. 된 건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각에 좀 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럼 코스닥에 지금 투자해 두신 분들은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많이 떠나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투자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유튜브라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뭐 개미들이 이제 주식 사가지고 이거 올려야 된다 했었는데, 요즘에 금투세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그런 거 왜 도입을 하냐 막 이렇게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국장 탈출 운동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한번 뭐 해외로 이 정도 빠져나갔는데 뭐 이런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냐, 살아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보여주시면 뭐 확실하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너무 이제 뭐 정치권의 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11월, 12월 연말이 됐는데 외국 투자 거래 금액이 뭐 15%, 20%까지 늘었다 라고 하면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뭐 정신 차리겠죠. 뭐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뭐 거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가 잘 돼가지고 국내 시장으로 돈이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금 유출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 시장에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에 뭐 상장해서 자금 유입도 어려울 테고 기존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안 해보신 분들도 네. 해보시는 것도 네. 필요하네요. 지금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정말로 미국 주식으로 가자 네. 근데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족들도 미국에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도 관심 가진 지도 오래됐고, 뭐 투자도 하고 있긴 한데, 네.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 문제들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벌었을 때만 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국내 금투세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없었던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한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뭐 1,350원 이 정도 되지만, 네. 한 10년 지나면 아, 또 어두운 미래를 얘기하시네요. 정말로 뭐 2,000원, 뭐 2,500원 뭐 이상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약간의 이제 거부감 같은 것들은 그런 걸로 이제 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은 한국 시장하고 좀 달라요. 해외 시장은 이제 요즘과 같은 이런 하락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 워낙에 많거든요. 뭐 한국은 이제 인버스 상품들만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쉽게 이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인버스 상품이 뭐 2배짜리, 3배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매수하고 또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이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주식을 이제 오르는 것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오를 때도 베팅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질 때도 또 베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되게 나쁜 놈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 개미들 죽이는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머리도 좋고 이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오르는 것만 베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만 막 찾아다니고 그렇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많이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종목에 대한 그런 선물 옵션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뭐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매매 스킬 같은 것들을 좀 늘리셔서 차라리 미국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원달러 네. 환율이 1,400원 가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진짜 한 3-4번 딱 있을 정도로 네. 그 이상은 그게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00원대도 사실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네.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환율이 2,000원, 2,500원도 네.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는 해주셨잖아요. 뭐 5,000원 얘기도 하던데. 5,000원이요? 뭐 지금 근데 진짜요? 원화의 가치가 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리고 이렇게 국장 버리고 미국장 가면 더 떨어지죠. 네, 그렇죠. 원화의 가치가 왜냐면 네. 외화로 네. 유출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5,000원 간다고요? 그래서 가는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지금 나인원 한남이라고 한남동에 제일 이제 뭐 비싸다고 하는 집의 네. 거래 가격이 뭐 220억 정도 한다고 해요. 요즘 트로피 네.
홈, 트로피, 네. 뭐 그렇죠. 아파트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소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 원화 가치가 그렇죠. 그만큼 네, 그런 통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를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0억이면요, 맨하탄에도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뭐 한남동에 그런 집이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참 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거는 향후에 그 시장의 그 통화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너무 이제 조금 작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한국 시장은 앞으로 획기적인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 구조의 변화.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네. 엄청난 그런 이슈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보면 그 부분을 네, 말씀 좀 더 해주실 게 있나요? 네, 그게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네. 그냥 뭔가 이제 아기들이 조금 나오고 노령화되고 이런 것들로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이 주식시장에 우리 몸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쉽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시장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국내에 남아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정말 자기만 호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국장 탈출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정말 궁금해서 끝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까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구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국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탠스 전환을 대변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아까 20년 후라고 리밋을 두셨던 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시기. 이제 딱 한 20년 정도 후에는 보다 더 눈에 띄는 우리가 한 10년 후면 더 느낄 거고 그 또 10년 더 하면 완전히 피부로 느끼게 될 텐데 그때의 어떤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 절벽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저출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요? 근데 저출산 이게 미국도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미국은 이제 셋 이상은 낳는 것 같아요. 돈이 있거나 조금 잘 사는 집이라고 하면 거의 셋은 낳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 미국은 진짜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국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취업 비자를 통해 가지고 아예 MBA 갔다 와서 학생 비자 있었다가 취업 비자 받고 그걸 또 이제 로터리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보면 어렵게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을 거기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인구가 이제 거기서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그 이민국에서
그 숫자들을 또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뭐 이번에 좀 많이 받겠다, 이번에 좀 적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그런 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남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뭐 국내의 저출산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뭐 어떤 정책들보다는 이제 이민을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받거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는 또 그래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인구의 그런 그 감소 추세가 월에 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일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민자분들을 많이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네. 부정적인 영향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왜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거를 먹어야 되고 뭐 한국 것이 좋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 미국에서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 소고기가 저는 더 맛있고 훨씬 더 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소고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제 비싸요. 그 신토부리가 네. 만들어낸 이상한 그런 뭐 기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쟤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훨씬 뭐 맛있고 좋아서가 아니라 좀 품질이 안 좋은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식 차이를 어렸을 때서부터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도 뭐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뭐 외국에서 온 그런 친구들하고도 수업도 많이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문화 가정도 보면은 그거를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같이 좀 더불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가야지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이민자들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노동일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다 히스패닉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도 많이 하는 거고, 뭐 여러 분야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너무 이제 뭐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정책이나 뭐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 갖기보다는 조금 넓은 자세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출산이? 평소 가진 생각, 저출산에 대한 생각. 저출산이 보면은 요즘에는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결혼하지 않고 뭐 지내는 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결혼하실 여자분을 네? 찾아 헤매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래도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몇 살에 결혼하셨죠? 제가 34세 한 것 같아요. 늦게 하셨네 생각보다. 네. 네. 그 정도 했는데요. 보면은 뭐 저는 일단은 뭐 가정이 저는 혼자 자랐거든요. 외아들이라서 뭐 그 제 딴에는 이제 혼자 살아서 그렇게 좋았었던 점보다는 약간 이제 가족이 좀 뭐 있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워낙에 사는 것도 바쁘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집 살 때 저희 집이 한 5억인가 그랬었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마포 아파트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도 힘들 뿐더러 뭐 둘이 열심히 일해도 뭐 서울에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포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죠. 뭐 정책들도 잘 세우고 해가지고 네. 뭔가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산정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네. 갖고 계시는데 네. 근거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잘못돼 있다, 선정 체계가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국 시장에 이제 주가 지수 산정 체계가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뭐 한 8,900개 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값을 1900 몇 년도였더라? 1980년도에 저희가 100포인트로 코스피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100포인트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늘었냐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1980년대 100포인트였는데 지금 50년, 40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상장된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25배밖에 안 늘었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가 지수의 그런 산정 체계가 많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뭐 한 10배 늘었잖아요. 그러면 주가 지수도 10배가 늘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은 뭐 10배 늘었는데 주가 지수는 한 2배밖에 못 느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벌써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이라든지 더블 카운팅. 네,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되는 그런 종목들이 고평가 상장이 돼서 이제 종가로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많이 커지는데 실제로 지수는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바꾸면은 제대로 평가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주가지수 산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수학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그런 시가총액 상정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베낀 그런 지수예요. 그런데 왜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10배 늘면 지수도 10배 느는데 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0배 늘어도 왜 2배밖에 못 느냐? 우리만의 독특한 이상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얘기한 것처럼 더블 카운팅, 그리고 뭐 상장했었을 때 200%까지 올라서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막 기술특례 상장으로 이제 실적 같은 거 없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평가돼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을 하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류업을 통해서 네. 뭐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들은 좀 소각을 해서 네. 어떤 상장 주식 수를 좀 줄이는 네. 그런 식으로 가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서 뭐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들보다는 이제는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장에 지금 있는 뭐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방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규모도 이제 크지도 않고. 네. 그런데 뭐
그 LG 엔솔 같은 기업들이 뭐 한 40조에 상장이 됐나요? 80조에 상장이 됐나요?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뭐 잘못 들어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물적 분할이 돼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들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네, 시가총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더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포인트만 더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적 네. 상장이나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까지 금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금지하는 네, 게 그런 거 좋겠다. 네. 금지하고 뭐 한국적인 어떤 그런 그 미국에는 없는 제도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 똑같은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도 좀 들어보는데 보면은 애플의 아이팟이 어떻게 보면 MP3랑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근데 왜 우리나라에 뭐 MP3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아이리버나 뭐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막 제패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은 MP3 기계를 판매했었던 게 아니라 그 음원 같은 것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기계는 가장 먼저 팔고 보급도 많이 하고 판매량도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그 MP3에 있는 그런 음원들을 막 유통을 시키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그냥 네. 그리고 그 기기만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기기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상장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네. 그 지수 자체가. 그래서 너무 이제 상장만 시키고 뭐 시가총액만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성과인 거 마냥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불법 다운로드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저는 주가지수 산정 체계부터 좀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금투세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지 네.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뭐 주가지수 뭐 그런 금융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린 또 그래도 위기에 강한 민족이고 똑똑한 네. 민족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위기가 좀 더 이제 피부로 느껴졌을 때 어떤 제도적인 올바른 변화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K 증시가 다시 네. 한번 투자할 만한 곳으로 좀 변모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네. 빠져나가면 또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빨리 좀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워낙 정말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말 오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빨리 그러기 전에 이런 네. 제도들이 개선돼서 정말 맞습니다. 우리 K 증시가 네. 잘 좀 꽃이 피어져야 또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밀접하잖아요. 증시와 경제는 밀접한 아, 그럼요. 네. 영향을 갖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렇게 국장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 나가시고 또 한국 오셔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고 또 네. 스탁 9330이잖아요. 네. 우리 증시에 대한 네. 네, 그런 이제 앞으로는 투자 자문업으로 변모해서 사업을 해 나가실 예정이신데 그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굳이 기회를 찾자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와서 하세요? 미국 가서 하시지. 뭐를요? 사업이요, 사업. 아, 뭐 그것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런 아니, 기러기 아빠 왜 하시냐고요? 그냥 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미국 가서 이제 네. 제가 주식
제 스스로 하는 거는 뭐 네.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지금 리서치 아름을 만든 지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저희 회사도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주분들한테 이제 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보답을 또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뭐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주주와의 의리군요. 네, 뭐 주주와의 의리라기보다는 이제 뭐 사업가의 어떤 그런 뭐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뭐 지금 한국의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하나가 이제 뭐 빨리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를 준비하셔라. 굳이 뭐 신토부리로 한국 주식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다. 미국 시장도 되게 좋고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 기왕에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CDMO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뭐 내년이나 CDMO는 큰 기회가 열린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 이번에 하원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CDMO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을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미중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많이 좋았었고 이후에는 이제 첨단 제품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중국산을 이제 보이콧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제 로봇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로봇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이런 미중 갈등들 사이에서 한국이 이제 로봇의 생산 기지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좋게 봐서 이제 요즘에 뭐 굳이 한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뭐 긍정적인 기회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요즘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뭐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꽤 잘 올라와 줬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밖에 CDMO 기업들도 또 역시도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바이넥스, ST팜 뭐. 지금 제약사들이 뭐 5대 제약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녹십자니 유한양이니 뭐 다들 CDMO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뭐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뭐 밸류체인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바이오 소부장 중에 탑픽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이라고 세포 배양팩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는 이제 스테인레스의 세포 배양팩을 만들어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일회용 용기로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국산화를 이룬 회사라서 앞으로 뭐 CDMO 시장이 커질수록 그런 일회성 제품들에 대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DMO, 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했었던 로봇 쪽. 네, 로봇 쪽도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보핏이라고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고 해서 뭐 인탑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뭐 웨어러블 로봇보다도 실제로는 이제 뭐 서비스 로봇 같은 기업이 진짜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면은 뭐 배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퀴 달린 구동 로봇들이 많이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종 로봇이라고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주 뭐가 있죠? 평평한 그런 그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데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사종 로봇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딱 뭐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로봇의 그런 팔다리 같은 거를 만드는 데에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로봇 제조회사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어떤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기업들, 뭐 인텁스라든지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그런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개선 방안들, 그리고 좀 유망한 분야들에 대한 또 구역 설정을 해주셨고, 또 이제 신토부리가 아니라 꼭 이제 앞으로 해외 주식, 예, 글로벌하게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해야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생각의 틀을 바꿔야 또 우리나라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앞으로 투자 자문업에서 그런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네. 또 도와주실 그럼요. 서비스를 네. 만드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최성환 대표님 모시고 우리 국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들 좀 울분을 토해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네. 굉장히 또 매운맛으로 예, 여러 지적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뭐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또 감동이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정말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극노라고 하죠. 뭐 극대노죠, 지금. 네, 극대노에서 네. 이제는 좀 체념하는 시기로 좀 내려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잘 네. 지켜야지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계속 긴장하시면서 이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논의들, 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국장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는 반드시 네, 폐지될 겁니다. 네, 폐지될 거라고 예상을 네. 또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변화들 있을 때마다 또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